문제 갑시다. 문제에서 질문하세요. 5번, 28번, 5번, 28번. 한번 6번. 앞번호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뒷번호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보면 5번, 6번 이런 거 보면 수능도 그렇고 그러니까 21년 수능에도 냈고 23년 그러니까 옛날에만 이렇게 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봤잖아. 최근 뭐 10년 그걸 넣어놨지만 연도를 다 출처를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23년에도 요 꼭 정규분포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정규분포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수능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정규분포가 많이 나오는 거지 정규분포만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대칭이거나 삐딱한 1차 함수 이런 사다리꼴 형태의 1차 함수도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질 수 있다. 물론 표 보고 계산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게 당연히 나올 확률은 더 높지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질문이 보면 3번, 5번, 6번이 다 뭐야? 정규분포가 아니에요. 28번은 정규분포 같은데 28번만 정규분포고 나머지는 이제 정규분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했던 이제 수능 특강에서의 요 단원을 우리가 수능 특강을 했잖아. 마지막 단원 하나 남은 거니까 정규분포에서는 곡선의 어떤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묻는 거, 대칭 축이 뭔지에 대해서 푸는 문제들을 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질문했었잖아요. 우리가 풀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곡선의 개형, 정규분포든 정규분포가 아니든 그런 어떤 이 연속 확률 분포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노가다성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순열처럼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좀 둘의 접근이 다르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랑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둘 다 x도 y도 이게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그 외의 범위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이거야. 저 외의 범위 0보다 작거나 아니면 a보다 클 때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뭐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지? 뭐 1보다 커도 상관이 없고, 저 외에는 뭐 불연속이어도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F부터 보면 0부터 A까지에서 B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랑 성질이 뭐야? 주어진 정의역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면적의 합이 1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케이스 그걸 만족해야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관심이 없고 갑자기 이 바깥에 뭐 일로 고꾸라지든지 불연속 점프하는 관심이 없다 이거지. 이게 Fx. 여기부터 여기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생각해야 되는 게 A, B가 1이구나. 이것부터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죠. 저거부터 생각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GX는 그냥 확률이래. 확률. 근데 모르겠어. 그거는 뭐 그냥 모르겠다. 확률이래.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가야겠냐만 생각해봐. 0부터 A까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확률이래. 0부터 A니까 이거는 알아야 돼. 봐봐,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GX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A일 때 1이어야 돼. A일 때 1이어야 된다니까. A일 때 1이어야 돼요. 잘 봐.
여기 멘트를 잘 봐. 멘트를 잘 못 보면 틀려. 여기를 잘 봐. fx는 누가 갖는 거라고? 잘 봐. 얘는 뭐라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야.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 그런데 얘가 잘 봐. 여기 이미 엄청난 힌트를 준 거라니까. x야 여기 갑자기. 이런 것들을 대충 보면 못 푸는 거야. 대충 보면 못 풀어. y가 아니라 x야. 원래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저걸 안 보고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가? 그냥 뭐 얘는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뭐겠지. 이런가 보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 거기 써 있으니까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맞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버리면 안 된다고.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는데 걔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니까. 정의를 이렇게 했다니까. 얘 정의를 y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 곡선인지 이건 뭐 막 대충 그리지 말고 얘가 얘래. x가 x니까 왼쪽 걸 참고해서 그리래. 이 말의 뜻이 뭐야? 이 말의 뜻은 왼쪽 걸 참고해서 그리라는 거야. 이 말의 뜻은 fx 보고 그려. 이 말이야. fx 보고 그려 이 얘기야. x라서. 왜? x라서. x는 요거니까 제 왼쪽 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 이 말이라는 거야. 그걸 모르면 저기서 그냥 막 그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지? 이거 뭐 하라는 거지? 문제 잘 낸 거야. 의미를 모르면 손을 못 대게끔 딱 해놨어.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다 대부분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지? 곡선인가? 직선인가? 뭐지? 상수인가 얘도? 이거 뭐? 봐봐. x가 1이면 확률이니까 요거지. 1이면 요 넓이가 확률이래며 아까. 그지? 1이면 b지. 2만큼 가면 뭐야? 2b지. x가 확률이래며. 3이면 3b네. 4면 4b네. 5면 5b고 a면 ab지. 그러니까 뭐야? 1일 때 b고 2일 때 2b고 3일 때 3b고 4일 때 4b니까 bx 아니야? 직선이잖아. bx. 1일 때 b고 1일 때 b고 2일 때 2b고 3일 때 3b고 4일 때 면적이니까 4일 4b니까 얘는 이렇게 하겠네. a 때는 ab구나.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0부터 x까지의 확률 0부터 x까지의 확률, 요 넓이가 바로 bx구나. bx라서 요게 bx가 된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이제 해놓으면 쉽지. 여기까지 하면 쉬운데 여기까지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A, B가 1이라 했잖아. 여기가 1이지? A, B가 방금 아까 구했잖아. A, B가 1 했잖아. 왼쪽에서 모듈 확률합이 1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뭐 해야 돼? 여기서도 모듈 확률합이 1이다 해야지. 여기서도 모듈 확률합이 1이다 해야지. 2분의 1에 A 곱하기 1이 1이다. 그래서 A는 2구나 B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얻어낸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Y가 0부터 C까지 가래. Y가 0부터 C까지. 0부터 C까지 가면 2분의 1이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1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2분의 1이려면 C는 한 요 정도 가 있어야지. 반이어야 되니까.
A보다 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C일 때는 뭐야? BC지. 근데 B가 아까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2분의 C잖아. 그럼 요 넓이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에 C 곱하기 2분의 C가 2분의 1이야. C는 루트 2구나. 그러면 A 더하기 B C의 제곱은 2분의 5 곱하기 2 해서 5구나. 이해돼요? 요 의미가 뭐냐? 왼쪽 거 보고 그리라는 거. 여기는 요놈 저건 저놈인데 걔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건 왼쪽 보고 그려라 이거야. 이게 이 문제 핵심인 거죠. 이게 이 문제 핵심이죠. 이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딱 내면 애들 다 뭔 소리인지 몰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보고 한번 이걸 틀려봐야 그 다음에 이런 얘기였구나. 오히려 5번은 쉬운 거라니까. 5번, 6번은 오히려 쉬운 거야. 왜? 그림이 그냥 거기서 바뀔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애초에 그림 자체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가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fx만 나와 있어. fx만 이렇게 나와 있대. 쟤를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1이어야 된다니까. fx를 1이겠지? 1일 거 아니야. f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 2, 3, 4, 5, 6인데 1, 2, 3, 4, 5, 6이야. 근데 여기 4분의 1이래. 3일 때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대. 이렇게 갔대요. 네. 요 넓이는 1이겠지. 왜 미지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1이 아니면 문제 오류잖아. 이건 굳이 안 따져도 되겠지. 그런데 지금 fx 더하기 gx 각각 x도 0에서 6으로 정의했고 y도 0에서 6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이게 k라고 한데,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얘도 얘가 1이잖아.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치? 이해되지? 얘도 1이어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지? 그러면 이거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6K가 2여야 되지. 이해돼요? 이게 1이고 이게 1이니까 요놈도 0부터 6까지 K를 dx 하면 6K는 2여야지. 이거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K는 3분의 1이라고. 모듈 확률합이 1이라고 했잖아. 아까 확률 밀도함수를 하려면.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야.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에서 저걸 딱 이끌어내야 된다니까. 모듈 확률합이 1이다. 이건 마치 수원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를 안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야, 그건 기본이잖아 임마.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안 알려준다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서 써야 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것처럼 안 알려준다고. 문제에서 그냥 숨겨진 조건 같은 거야.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 그냥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난 gx를 그릴 수 있잖아. gx는 3분의 1 빼기 fx구나. 3분의 1 빼기 fx구나. 이제 그릴 수가 있다고. 3분의 1 이거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 있다고. 누구를? gx를. k 값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3분의 1 빼기 fx인데 0일 땐 3분의 1가 여기겠지? 3일 땐 4분의 1이래. 그럼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뭐야? 12분의 1이니까 여기 있겠지? 여기가 12분의 1일 거야. 이해돼? 5일 때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10분의 1로 가겠지? 0이니까 3분의 1에서 0을 빼면 3분의 1로 가기 다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이게 gx라고.
이게 fx. 늘 둘 더한 게 3분의 1이 되니까 gx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린 게 노란색이라. 이해가 돼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P, 6K, Y가 15K. K가 얼마야? 3분의 1이야. 2, 5. 2부터 5까지 하래.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니까 이일 때가 요 점 알고 요 점 아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지. 이게 뭐 교점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렇지? 교점인지 아닌지는 몰라. 요 노란색을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3 증가할 때 3분의 1에서 12분의 1로 다운됐어. 12분의 4잖아. 그렇지? 이 기울기 알지? x가 y는 3분의 1에서 12분의 1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건 12분의 4잖아. 10분의 1에서 10분의 4를 빼면 10분의 3이거든. 마이너스 1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구나. 그렇지?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구나. 되니? 그러면 내가 2부터 5까지 하라 했으니까 2일 때가 여기잖아. 2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6분의 1이랑 3분의 하면 6분의 1이지? 여기가 6분의 1이야. 그랬잖아. 교점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랬잖아. 6분의 1이야. 그럼 나는 요 사다리 꼴에다가 이 직사각형 넓이를 더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얼마라고? 6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1 왼쪽 사다리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직사각형이니까 윗변 곱하기 높이 이러면 끝. 됐어요? 얘는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3은 4분의 1이다 4분의 1 4분의 1인데 이거 8분의 1 플러스 6분의 1 24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7월 20번 보면 두 연속 확률 변수 x랑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둘 다 똑같아. 그지? 문제를 비슷하게 유형끼리 묶어놨다니까 내가 연습하게끔 fx, gx다. x와 y의 확률 일도함수는 각각 f랑 g다.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F 읽어볼게요. 0, 1, 2, 3, 4. 그렇죠? 그렇죠? 네. 확률 변수 x, y의 확률 일도함수 g는 0부터 4까지 연속이고 0부터 4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g 이 표현이 뭔지를 봐야지. fx 이 말이 이것 또는 gx는 a 이렇잖아.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저게 의미하는 게 뭐야? 저런 표현이 지금 확통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우리 수원수 탈 때도 저렇게 또 나왔어. 저 말의 의미가 뭐지? 저 말의 의미가 뭐야? 그리고 연속이라 했어. 연속. 저 말의 의미가 뭐야? 이게 무슨 내가 파트너 고르는 거면 양다리 하면 안 되니까 아 나는 너냐 너냐 하면 아 난 너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 이런 거면 개새끼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거는 저 환승할 수 있다는 얘기야. 환승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fx랑 a 중에 하나만 고르라가 아니야. 이거 뭐 사랑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중에서 환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환승할 수 있으면 환승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fx만 계속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a만 쭉 이것만 가라는 것도 아니고 a 가다가 뭐 fx도 갔다가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연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a가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요 길로 가다가 아니면 뒤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지? 네. A는 상수 그랬을 때 근데 보면 이제 가랑 나를 통해서 보면 A만 쭉 선택했을 때도 A만 쭉 선택했을 때도 말은 되어야 되니까 A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야. A가 예를 들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모든 실수에서 저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은 돼야지. 왜냐면 이것만 쭉 선택해도 말은 돼야 되려면 4분의 1인 거지. A가. 이해돼요? (4분의 1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4분의 1일 때는 저런 게 성립할 수 있으니까. 밑에 박스가 없었다면 저거 아니면 저거여도 말이 돼야 되니까 A는 4분의 1이었을 거야. 근데 밑에 박스가 있으니까 4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A가 일단 어떤 상수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 이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랑 만나야 된다니까. 저 M자랑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환승하지. 그래야 환승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돼.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그래야 만나니까 환승할 거 아니야. 환승하려면 만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 이 중에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자. Y는 A. 이렇게 합시다. 일단 환승하려면 그 다음에 밑에 박스를 봐. Y가 0부터 1까지는 그때 확률의 값이 X가 0부터 1까지의 확률 값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0부터 1까지는 요 직사각형이 이 삼각형보다 어때야 된대? 작아야 된대.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같을 때가 뭔지를 봐야 돼. 작다 크다가 나오면 갑자기 작다 크다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같을 때부터 보라고. 같을 때가 뭘지를 봐야 돼. T 0 Y가 0부터 1까지가 0 X가 이게 기준이라고. 이 같을 때부터를 먼저 봐야지. 등호가 기준이라고. 등호가 기준이라니까. 등호가 기준이야. 등호일 때가 얼마일까? 같으려면 그럼 얘랑 똑같아야지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손해본 거 이득 본 거 퉁쳐야 되니까 그래야 같은 거잖아. 그때 A가 얼마겠어? 4분의 1이겠지. 둘의 절반이니까. 그때가 A가 4분의 1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대. 이때가 4분의 1인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면 올라가야겠어? 내려가야겠어? 이 흰색이 더 크려면 올라가야겠어? 내려가야겠어? 내려가야지. 그래야 이 삼각형 땅이 더 커질 거 아니야. 똑같단 말이야. 지금 4분의 1 때 똑같다니까. 근데 얘가 더 크려면 내려가야지 더 크지. 이렇게 내려가야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야 요만큼보다 요만큼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A가 4분의 1인 게 아니라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야 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가조건을. 가조건은 부등호부터 보지 말고 등호부터 먼저 봐라. 등호부터.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좀 달라. 여러 가지 순열은 그냥 드립다 노가다인데 여기는 노가다라기보다는 곡선의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약간 수투나 이런 미적분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가는 이해됐죠? 나는 3부터 4까지 이 주황색이니까 삐뚤빼뚤하네. 이렇게 가서 이런 사다리꼴이겠지?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3부터 4까지의 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잘 봐봐.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 선택했을 때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3부터 4까지 y가 작대잖아. 그러면 3부터 4까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은 x는 흰색으로 확정이 돼 있다니까? 확정이 돼 있어. 근데 얘랑 달라야 돼. 그러면 나는 늘 환승한다 그랬잖아. 환승하겠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지? 출발할 수 있어. 얘도 만약에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치면 만약에 환승을 안 했어. 환승을 안 하면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등호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환승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기잖아. 그러면 y가 이기면 안 되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를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이해가 되죠? A가 어떤 값이든 간에 A가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되잖아. 똑같으니까 등호가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랑 달라야 되잖아. 흰색이랑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출발했으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출발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요 박스의 모양이 요것보단 작아야 된다. 만약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렇게 갔으면 상관이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모든 A에 대해서는 아니잖아.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 요건 조심해야죠. 이해가 돼요? 요거 이해되냐면 가는 그래서 일단 내가 이렇게 갔을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0부터 1까지 흰색이 이렇게 갔으면 쟤는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갔으면 A 값을 볼 필요도 없지. 무조건 작으니까. A 값이 뭐든지 간에 뭐 4분의 1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작은 거고
이거는 성립하는 거 오케이. 만약에 0부터 1까지 흰색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때는 이렇게 선택했다면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를 모르겠다. 일단은 아직은 몰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지? 그 다음에 저놈을 보면 여기서는 3부터 4까지는 여기서 똑같아. 3부터 4까지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지. 이것보다 얘가 작아야 되네. 그럼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써? 작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든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오케이인 거야. 이것도 무조건 작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갔을 때는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요 길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쳐봐. 이 루트를 선택했다고 치면 얘는 요 루트를 선택했다고 치면 왜? 중간에는 못 갈아탄다니까? 여기에서 선택 기회가 있었는데 일로 가면 커지니까 안 되니까 난 여기서 일로 간 거잖아. 일로 갔으면 쟤는 어때야 돼? 요 놈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이 길을 선택했다면 중간에 어중간한 데서 환승할 수 없잖아. 환승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걸 선택했다면 0, 1, 2, 3, 4인데 내가 0에서 1일 때 이렇게 갔대잖아 지금. 근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못 한다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당연히 모든 확률 합이 1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현재까지 여기만 해도 여기까지 다 가서 얘가 4분의 1이고 여기까지 가야 1이라니까? 근데 4분의 1보다 작대. 이렇게 가도 1이 안 되고 밑에 거 선택해도 1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고. 이 값 자체가 이걸 선택해야 밑에 것보다 더 큰데 클 때도 얘는 4분의 1일 때 안 된다니까. 이게 4분의 1이어야 A가 4분의 1이어야 이 값이 1이라고. 그래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어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근데 A가 4분의 1보다 작다고 쓰니까 모순이란 말이야. 그런 설명이 없어 해설에.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린 것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거야. 이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쟤를 선택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 4가 있을 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했으니까 A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조건이 필요가 없어. 왜? 무조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무조건 작은 거니까. 이거보다 작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도 돼. 4분의 1보다 작을 필요가.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다고.
왜? 무조건 작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아까 말했지 어중간한데 이거 불연속이라서 이걸 점프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어. 그지? 내려올 수도 있어. 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왜? 3부터 4도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해됐죠? 그랬을 때 이제 요 값을 이제 보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아니니까 지울게요. 요건 이제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랬지? 첫 번째는 요렇게 그냥 갈 때. 두 번째는 가다가 이렇게 내려온 경우. 얘가 답이 안 돼. 왜 답이 안 돼? 1보다 작잖아. 흰색을 가야 1인데 이 영역은 이만큼이 빼먹었잖아. 이만큼이 없잖아. 이만큼 손실을 받은 거야. 손실. 그러니까 요놈은 1보다 작지. 1보다 작다고. 확률의 합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얘여야 돼.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딱 나왔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냥 바로 그림과 같다 그러고 시작하잖아. 해설 봐봐. 그냥 갑자기 그림 왜? 그래서 말했잖아. 확률 밀도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가 아니구나. 얘구나. 여기서 손실 본 걸 여기서 메꿔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딱 봐봐. 그러면 야, 딱 봐도 좌우 대칭 아니야? 요건 이제 아닌 거야. 이거 줄게. 딱 봐도 좌우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으면 되는 거네. 그지? 사다리꼴 넓이로 직접 구하셔도 되고 그건 너희들 편한 대로 하면 돼. 너희들 편한 대로 하면 된다. 그렇지? 여기 어차피 y가 a라 했으니까 y가 a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직선이 뭐야? 이 직선은 지금 내가 1처럼 그렸지만 얘는 실제로는 누워 있잖아. 2분의 1이지. 1 갈 때 2분의 1 갔으니까 2분의 1 x지. 여기가 y는 2분의 1 x지. 근데 y가 2여야 a여야 되니까 x는 여기가 2a 아니야? 여기가 2a야. 여기가 2a야. 그럼 여기도 2a 아니야? 여기가 a다. a다. 되니?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랑 같다고 풀어도 되고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야. 그거는 해설에서는 사다리꼴 넓이가 1이라고 했어. 그건 하기 나름이야. 사다리꼴 넓이가 더 쉬우면 사다리꼴 넓이로 하는 거야. 여기 2a니까 여기는 아랫변은 4, 윗변은 4 빼기 4a, 그다음에 여기 2 곱하기 a가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a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넓이가 이 넓이랑 똑같다를 풀어도 되고. 그렇지?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여기 2에서 4a를 뺐지. 그렇지? 그럼 2분의 1에 2 빼기 4a 곱하기 높이는 여기가 a니까 2분의 1 빼기 a 가 이거 넓이랑 똑같아. 2분의 1에 2a 곱하기 a. 선택 사항이야. 뭐가 더 쉬워 보여? 얘가 더 쉬워 보이지? 이렇게 풀면 돼. 이게 더 쉬워 보이잖아. 이것보다. 이게 더 쉬워 보이잖아. 그지?
8 빼기 4a니까 4 빼기 2a a가 1이다. 넘기면 2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은 제로. a는 2 얼마 4 2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 얼마 루트 2야. a가 1보다 크면 말이 안 되겠지? 이 2분의 1인데 그러니까 2 빼기 루트 2가 되지. 됐어요? 0부터 5a까지니까 이게 얼마인지 대충 보는 거야. 5a는 얼마야? 5a는 2분의 10 빼기 5 루트 2인데 이게 1.414거든. 대충 1.414야. 1.414에다가 오르면 대충 7점 얼마거든. 10에서 7점 얼마를 빼면 7일 때가 딱 3이잖아. 그러니까 3보다 약간 더 크니까 2점 얼마야? 2점 얼마? 7일 때가 2분의 3이라니까. 2분의 3, 1.5보다 조금 작다는 거지. 1.5보다 약간 작다는 거야. 1.5보다 약간이니까 한 여기 정도까지지. 5a가 여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는데 얘가 0, 1, 2, 5a가 여기까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에다가 요걸 더해라. 요걸 빼도 되고. 그렇지? 여기까지가 전체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반쪽이니 거기서 이걸 뺄 거야. 비율이 보면 요것 때 이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놈 대 요놈이 1대 2야. 여기가 2 빼기 5a면 여기가 그럼 여기는 그거의 절반이겠지? 근데 5a가 여기 나와 있어. A 값도 나와 있고. 그치? 그래서 요 놈을 보면 2분의 1에 4분의 1에 2 빼기 5a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5a 빼기 2를 해봐. 5a 빼기 2를 하면 얘는 뭐야? 2분의 요거 빼기 4니까 6 빼기 5 루트 2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계산만 그냥 저렇게 낸 거지. 2분의 6 빼기 5 루트 2 계산을 좀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일부러 뭐 더럽게 된 거 어떡하겠어. 됐네? 숫자를 뭐 더럽게 낸 거 계산하면 돼. 아무튼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풀면 풀 수가 없어. 왜 얘 이 모양인 건지. 왜 이 모양인 건지. 그래서 이 흰색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흰색이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걔랑 비교를 하는 거지. 흰색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흰색이 1이니까 흰색과 뭔가 비교를 해서 맞춰줘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이해돼요? 어렵죠, 그죠? 왜? 24번. 네.
오히려 그냥 표 보고 하는 건 오히려 좀 더 쉬워. 앞에 이렇게 그래프 개형 따지는 게 좀 쉽지 않지. 네, 24번도 요 상황에서 x가 n,4의 제곱인 정균표를 따는데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거 확률 밀도함수야. 확률 밀도함수 f8이 f14보다 크고 f2가 f16보다 작대. 평균이 자연수래. 평균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평균을 얻어내야 돼. 여기서 평균을 얻어내야 돼. 그러면 평균 대칭이래잖아. 그지? 얘가 평균 대칭이지? 평균 대칭인데, 그지? 평균 대칭인데 8일 때랑 14일 때를 보래. 8이 14보다 크대. 그러니까 8이 14보다 크려면 8하고 14를 비교해보면 8, 14가 이렇게 있던지 8하고 14가 아니면 8이 여기 있던지 아무튼 뭐 이런 형태 둘 중에 하나지. 어떨지를 모르잖아. 8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14가 감소하는 지역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4는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럴 수도 있어. 이럴지는 몰라. 8은 평균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요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근데 아무튼 평균은 자연수래. 얘는 평균은 자연수. 그러면 가정하는 거야. 14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14는 이쪽에 있어야지. 14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8이 그럼 이쪽에 있으니까 증가함수니까 안 되지. 14는 무조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지? 네. 근데 8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모르니까. 8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2는 이쪽에 있어야지. 16은 이쪽에 있어야 돼. 16은 이쪽에 있어야 돼. 근데 요것보다 2가 더 왼쪽에 있어요. 이해돼요? 걔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야. 아,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응? 그럼 이렇게 보자. 8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8과 14의 중간이 뭐냐를 보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8이 m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이 m보다 크냐 m이 8보다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과 14의 중간 말해서 대칭이라 했잖아. 중요한 게 뭐라고? 이거 대칭이라니까? 중요한 건 이거 대칭이라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8보다 m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라고? 대칭이니까 축의 위치를 보라는 거야. 이거의 의미는 뭐야? 축의 위치를 보라는 거야. 축의 위치를 보라는 거야. 누가 누구보다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럼 8, 14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8이 여기 있든 간에 둘의 중점은 평균보다 오른쪽에 가 있잖아. 8이 여기 있든 이해돼? 만약 8, 14가 똑같으면 평균이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8이 아무튼 여기로 더 치우쳤잖아. 그러니까 F8이 F14보다 크겠지. 축의 위치를 보라는 거야. 8이 더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야? 8 더하기 14의 중점이 m보다 크다는 얘기지. 이해돼? 두 번째는 F2가 F16보다 작다는 얘기는 F2랑 F16랑 똑같을 때 말했잖아. 아까도 말했지. 부등식이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등호부터 보라고. 등호였으면 뭐야? 2랑 16의 중간이 평균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등호가 깨졌지. 그 얘기는 이 16보다 평균이 오른쪽에 가 있구나. 축의 위치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야. 알지? 8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거 얼마야? 11? 이거 얼마야? 9? 그래서 m이 10인 거야. 9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자연수로 했잖아. 저 밖에 빗소리야?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우산 타 있지? 갑자기 이해돼요? 중요한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N이 10이구나. 그 저런 걸 쓰라는 얘기구나. 이해됐죠? 평균이 10인 걸 알았으면 이제 끝났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아는 것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잖아. 그 다음에는 쉽지. 왜?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쉽잖아. x가 6 이하인 건 이제 표준화 시키면 되잖아. z는 여기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건 0.5에서 여기 표 보면 0.3413. 그렇지? 그러니까 8이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지? 축의 위치를 보는 게 핵심이야. 축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 지금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잖아. 어차피 2학기 때 문제밖에 안 풀 거야. 2학기 때 내가 별로 떠들 일이 없다니까. 지금 1학기 때 많이 떠드는 거야. 2학기 때는 니들이 많이 풀고 나는 그냥 질문만 좀 개별적으로 봐주고 이럴 거라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막 판서를 하고 내가 막 앞에서 많이 떠들지. 11월이 다가오는데도 내가 할 말이 많아지면 얼마나 니들이 불안한 거냐. 내가 계속 떠들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지. 니들이 풀어야지. 그때.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가세요. x는 n 10,2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n 2의 제곱. 각각 확률 함수는 이렇대. 그러면 F12는 G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정보는 뭐야? 요거지.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같다는 게 의미가 뭐야? 저기 의미가 뭐지? 평행이동에서 일치한다는 얘기잖아. 평행이동에서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평행이동 곡선의 개형이 같다는 거지. 개형이 같다. 곡선의 개형이 같다. 누가 더 크냐 작으냐의 문제지. 둘 중에 누가 10이냐 이거잖아. 근데 이제 모르니까 가정해야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m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모르니까. 그럼 이렇다고 가정해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면 바꾸면 되는 거니까. F12는 여기 있지. G20은 뭐 어딘지 몰라. 22, 뭐 이거 오른쪽에 있겠지 아무튼. 근데 12가 G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만약 이렇다면. 그럼 22 여기랑 여기 사이 있어야겠네. 그지? 22 뭐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 22. 여기가 뭐 여기서 아무튼 22 이렇게 있어야지 20. 그럼 어떻게 하라고? 20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축의 위치를 보는 거니까 축까지 거리를 봐야지. 축까지 거리를 봐야지.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야? 이렇게 있다는 건 똑같을 때를 뭐라 그랬지 아까. 똑같을 때는 뭐야?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는 거잖아. 등호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잖아. 등호를 기준으로 보니까 등호일 때가 어떻게 돼? 등호일 때가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여야 돼. 그치?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우자. 얘가 2여야 돼. 근데 이게 더 크려면 20 빼기 m 요 절대값 요 간격이 이것보다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이 값이 더 커야 된다니까. 더 크려면 이 간격이 더 좁아야겠어, 넓어야겠어? 좁아야지 더 등성이의 정상에 가까울수록 값이 높은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다고. 언제? m이 10보다 클 때는 이렇다고. 이때는 이렇다.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돼? m은 뿔마 2니까 22, 18. 요거 만족하지? 오케이. 됐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10이야. 그때는 12는 여기 있잖아. 이건 확정된 값이니까. 그럼 또 등호를 이렇게 보라 그러지. 20은 무조건 여기 있잖아. 20은 무조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하지 않네. 이건 gx인데 이게 fx고 g20은 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평균이 이렇대. 요거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요거 나왔다. 근데 21부터 24까지래. 21부터 24까지의 최대값을 찾으래. 평균은 18부터 22까지 움직이는데 나는 21부터 24까지의 최대값을 찾으래. 근데 평균은 18부터 22까지 움직인대. 평균이 18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니까 최대가 아니야. 이리로 와야지. 이리로 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리로 와야 되겠지. 그러면 21부터 24가 최대가 되려면 언제 여야 돼? 평균이 딱 어디 있을 때? 얘네들 가운데 있을 때. M 대칭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대칭. 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축의 위치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크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가 평균이 이게 넓이가 가장 크지. 아, m이 21, 24 넓이 2일 때가 넓이가 가장 큰 거지. 22.5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y는 n 22.5, 2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계산해 보면 21, y 24는 여기서 600 마이너스 1.5 22까지 어디가? 그 n 범위가 아 22까지네. 그러면 22일게. 22까지라고 했으니까 22.5까지 못 가니까 22이겠네. 22. 여기가 그냥 아웃멘트 없으면 이때가 최대인데 2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못 가니까 이 범위 때문에 n이 22일 때지. 22. 그지? 그러면 이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즉 요거 빼기 이거니까 1이겠죠? 이걸 계산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니까 0.1915 0.3414 더하면 되겠지. 1915 0.5328 1번 된다. 또
축의 위치 중요해야지. 그래서 축의 위치로 이걸 생각한다. 확률함수 x가 저놈을 따른다. n은 1부터 7까지 px가 n 이하가 a. 그러면 여기에 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해. 표가 없다는 게 중요해. 표가 없다는 건 표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 이해돼? 표가 없잖아. 표가 없다는 게 매우 중요한 힌트라니까. 표가 없어. 그게 힌트야. 표가 없다는 게 엄청난 힌트야. 그 얘기는 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표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건 왜? 대칭성으로 풀리니까. 왜 아까 축 대칭을 이용하라 그랬어. 무슨 말인지 그럼 그려볼게. 4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는 5지. 축 대칭이니까 써보자. 7부터니까 여기는 2, 여기가 7이면 1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야? x가 1 이하인 거랑 7 이하인 거랑 1 이하인 거랑 7 이하인 거랑 합치면 1인 거지. 대칭성이 중요하다. 2 이하인 거랑 6 이하인 거랑 하면 1인 거지. 똑같이 x가 3 이하인 거랑 5 이하인 거랑 하면 또 1인 거고, x가 4 이하인 거는 2분의 1인 거지. 자, 이거 쭉 더하면 2분의 7인 거지. 곱하기 12 답다. 그럼 왜 없을까? 오타가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야. 또 물어봐요. 29랑 33. 29랑 33. 이 29도 지금 그래프 성분을 자꾸 묻고 있잖아. 29는 이렇게 있는데 fx 플러스 6이 저거라니까 이게 fx면 그걸 왼쪽으로 6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지. 이게 fx고 이게 gx지. 이게 fx 플러스 6이니까 6만큼 여기가 6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6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치? 11 이상이 근데 x가 저놈이니까 x가 G1은 F7 뭐 이런 거니까 6만큼 차이가 나는 거 맞잖아. 그치? x가 11 이하가 되는 게 11은 이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11이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11 그러면 23 이렇게 써야지. 11이 여기 있으면 23이 이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똑같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요놈의 중간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만나면 여기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얼마야? 11과 23의 중간이니까 얼마야? 17이겠지? 여기가 17이야. 17인데 간격은 6이니까 요놈의 평균은 20이 되는 거고 여기서 3을 빼면 여기는 14가 되는 거죠.
각각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이제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나르면 x가 x가 k니까 k 이하 되는 거랑 y가 k 이상이 되는 놈이 더하면 1이 된대. 그 k 값을. 그럼 k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k를 만약에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 y가 k 이하래. y가 k 이하니까 그냥 여기 있대요. x도 k 이하래. 그럼 요거 찌끄리기 둘 더한다고 해서 1이 되지 않지? k는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k 이하다 그럼 얘는 0.5야. 2분의 1이야. 근데 요 놈이 2분의 1이니까 안 될 것 같아. 조금 뭐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 서로 뭐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일 것 같지 않나? 그래야지 보완이 돼서 서로 1일 거 아니야. 왜? 요거 이하인 거 x가 요거 k 이하인 거랑 그지? y가 k 이하인 게 요놈이 요놈을 서로 퉁치면 되잖아. 아 k는 17이구나. 이해돼요? 그지? 그러면 x라고 하는 놈이 20, 시그마의 제곱인데 그지? 얘가 x가 k 17 이하인 놈인 거나 y가 17 이하인 거 어차피 똑같잖아.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하면 되겠네. 그지? 이런 걸 계산해 보면 z가 마이너스 3 나누기 시그마지 17 빼기 20. 그게 얼마야? 저놈의 절반이네. 2분의 0.133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되나? 근데 이 둘의 값이 0.1336 y가 k 이상인 거랑 저놈이 0.1336 더 값이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자. 1336이면 1336, 2, 6, 12 0.0668이야. 0.0668. 그러니까 이게 0.0668이려면 여기서 0.5에서 이걸 빼야지. 그지? 근데 이게 얼마겠어? 4, 3, 3, 2 아니야? 그지? 0에서 z가 시그마의 3까지가 0.5에서 이걸 보존시켜주면 되니까 0.433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5지? 시그마분의 3이 1.5. 그러니까 시그마가 2겠네?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이 x는 20이잖아. 20에다 2 더했으니까 22. 축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해돼요? 축의 위치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33은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표를 따르고 x가 3 이하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또 있어요. x가 m 시그마 제곱인데 x가 3 이하인데
뭐 이렇대. 그럼 이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가 아니라 그 표를 쓴 값을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라는 거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거부터 해보자. Z는 3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0.3이래. Z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이하가 0.3이려면 이게 0.3이어야 되잖아. 이게 시그마분의 3 빼기 M이어야 되지. 그럼 이게 0.2여야 되지. 근데 거기 표가 나와 있잖아. 0부터 0.52까지가 0.2래. 아 그러니까 뭐야? 시그마분의 M 빼기 3이 0.52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놈을 해보면 3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Z가 80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게 0.3이래. 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분의 80 빼기 M이 이게 0.1이어야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0.25여야겠지. 그러니까 요 놈이랑 연립하면 되지. 끝. 이거 뭐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넘겨서 더하면 M이 사라지잖아. 또 없어요. 정리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갑시다 그럼. 유미 질문 없으면 오늘 거 정리하고 뭐좀 오늘 끄다 갑시다. 네? 그렇지. 오늘의 핵심이 뭐야? 축의 위치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 다음에 정균표가 아닐 때에는 모듈 확률합이 1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다 푸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여러 가지 순열 조합 여기는 문제가 세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문제 유형은 고착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쪽은 함수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해. 오히려 그냥 무식하게 세는 문제가 아니잖아. 함수의 어떤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신경 쓸 게 여기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순열 조합에서 내가 세는 문제들을 안 틀려야지. 물론 너무 복잡한 문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